제가 뭐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주식이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 이 투기가 된 판 가운데는 여러분 일반 개미들은요 절대로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코니스 잡지에 봤던 것처럼 2026년에는 이 화폐 가치와 주식 가치가 어떻게 해요?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이 왔다 갔다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 이게 투기에 돈을 버는 세력은 말 그대로 이거를 작전했던 작전 세력들이거든요. 왜냐면 작전 세력들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압니다. 왜? 자기네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가령 예를 들면 이 이란과 미국이 전쟁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누군 줄 아세요? 미국도 아니에요. 이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의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트럼프가 뭔가를 발표하기 전 15분 전에 거액의 돈들이 항상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거액의 돈들이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숏에 걸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말하는 그 말한과 연관된 기업들에 걸기 시작하면서 모든 돈들을 지금 다 쓸어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근데 요런 일들이 똑같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작은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나왔던 이재명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작전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재명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로차다 가문이 블랙록 세력들, 뭐 혹은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카발라 세력들이 이 이재명 정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재명이 어떻게 해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언론들이 붙잡고 더 띄워주기 시작하고, 개미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개미들이 들어가서 이길 재간이 있나?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오는지는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다 틀리는데, 왜? 이거는 여러분 작전 세력들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개미들이 막 올라와서 팔아 버려. 그 개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청산 당하는 겁니다.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반복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홀짝처럼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파민이 쩔어 있어 가지고 이 국민들이 도박판에 빠져서 전 재산 다 잃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 완전히 주식이 어떻게 될 거랬어요? 폭락할 거라고 했죠. 그건 대한민국의 여러분 여기에 가담되고 언론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막 장기 투자를 하거나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 상태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이 이재명의 입재간에 의해서 그 뒤에 있는 로사다의 가문이 세력을 통해서 코스피를 올리는 그 모든 거에 현혹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던 비투했던 개미들은 다 청산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현자타임 님이 잘 말한 것처럼 딥스의 놀이터가 된 거야, 딥스의 놀이터가. 이 딥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했음에도 이 말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어떤 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냥 어떻게 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이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지금 방금 간단하게 말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주식으로 안 끝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재명의 브레인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1534년부터 지금 장차 500년 동안 전 세계에 돈을 왔다 갔다 했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금융 세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빠졌더라 하는 그 외국인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금융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이란 돈을 지금 다 땡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어떻게 해요?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외국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금융 세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김대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다 뺏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재산이 지금 다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 뉴스 보죠. 막 하루에 5천 조가 청산됐다. 뭐 몇천 조가 청산됐다. 여러분 뉴스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청산된 게 아닙니다. 주식이란 개념은요. 누가 잃잖아요. 누가 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비투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청산을 당한 막 몇천 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세력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순간순간 어떤 우리가 그냥 눈 뜨고 그냥 고베이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 7% 17%가 뭐 서킷 브레이크가 이 주식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그러니까 IMF 때도 없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청산이 딱 일어나고 그 모든 돈이 그냥 금융 세력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래요. 그걸 알려줬어도 음모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야 남들 다 돈 버는데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심리를,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마지막 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재정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바른 삶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엔 유혹,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눌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이재명이 이제는 단순히 주식에서만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실시간 제목의 핵심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숨은 목적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권의 세제 개편이 일어나는 거. 이 세제 개편이 여러분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 거냐면 이재명이 판을 깔아준 거예요. 어떤 판을 깔아줬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재명이 코스피에 "야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서 코스피에 투자해. 코스피 올리는 정부가 될 거야." 이거 뭐 한 거냐면 딥스의 판을 딱 깔아준 거야. 국민들의 판을 깔아준 게 아니라 국민들을 속여서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딥스들의 판 가운데 놀아나게 만드는 거야. 그것처럼 지금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제 개편도 코스피와 똑같이 딥스들의 놀이터로 우리나라의 집과 땅을 그들에게 넘기는 개편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자, 이 세제 개편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세제 개편이 이렇게 복잡할 일이냐? 뭐 말도 안 되는 복잡함에 복잡함을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2029 년까지 집 팔기 하려고 2028년, 2027년에 유예 기간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외 사항들을 계속 꽂아 놓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 세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된 세법만 해도요 여러분 A4 용지로 270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 국민들을 위한 세법이라고 말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국민들에게 직관적인 세법을 줘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꼬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지금 이게 뭐냐?"라고 지금 다 붕 뜬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통로,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든지 지금 이 부동산 같은 이런 거에 어떤 세력이 침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법을 꼬아야 됩니다. 꼬고 복잡해져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 합니다. 그 전문가들도 이해 못하고 결국에는 그 꼬고 꼬은 그 길 가운데 그들이 숨겨 놓은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숨겨 놓은 길들은 답을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의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지를 그들만 알잖아요. 그 아는 세력들만 돈 버는 거예요. 답안지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지금 이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안에 그들만이 돈 벌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와 그들만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가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270 쪽이나 되는 이 페이지고 또 이 부분의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 헷갈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 집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나가야 돼?'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칫 잘못해서 현혹해서 주식에 들어간 순간 고배였던 것처럼 지금 요런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냥 주식에 코를 베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벌어 놨던 부동산은 그냥 막 몇 억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몇 천만 원, 몇 억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거를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270쪽 되는 이 분량들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재명 정권이 지금 누구를 타깃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요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초고가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비거주 주택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비거주 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지 않은 비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기만 한 그러니까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전엔 보유와 거주를 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거주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했잖아요. 또 여러 선진국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개념들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했던 개념대로. 그런데 지금 그 개념들을 다 바꿔 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 버렸냐면 이 초고가 주택에 어 세금을 왕창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여가 뭐 장난 아닐 정도로 부여합니다. 또 비거주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는데 내 집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전세를 살고 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비거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금이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금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 예를 들어 이 초고가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 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 기준으로 보면 약 40억 이상 되는 게 초고가의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28년도까지 이제 매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초고가의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산 건데 이 종부세가 이 세금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자, 40억 집 기준으로 월 보유세가 3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160만 에서 330만 원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0억 집이 있어.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건데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40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액수가 월입니다. 월 여러분. 월 3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데도 330만 원 저기 뭐냐 월세 내고 사는 겁니다. 월세. 이게 진짜 엄청 황당한 거죠. 그 월세를 이제 누구한테 내느냐?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세금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정부에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를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40억 집주인이 자기가 아니야. 왜? 월세를 330만 원을 내야 돼,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좌파들이나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쩌드는 사람은 "야 역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이재명이 잘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초고가 혹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 이 채널은 청년들도 많이 듣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제가 그걸 일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초고가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4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월 보유세가 3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더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올릴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세금을 계속 올리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초고가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 뉴스에서 흔히 많이 보는 것처럼 뭐 아파트 가운데 뭐 예전에는 싼 가격인데 많이 올랐던 이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분들, 그래서 현금이 이제 없어서 330만 원 낼 수 없는 분들, 요런 분들이 이제 초고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이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아 나이 많고 이제 현금 보유량이 없고 요런 부분에서 힘든 이 뭐 잠실에 있는 60대 70대 분들이 이거를 금매로 내놓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들이 금매로 내놓는 거 맞죠. 근데 그들만 내놓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내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또 누가 내놓을까요? 진짜 부자가 아닌 어중간한 부장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이거 내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세금이 훨씬 비싸.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토해내야죠. 왜? 내가 손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초고가라고 하는 이 주택은 서민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제 부자로 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아파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상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부자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계속 뭐라고 말하면, "야 초고가에서 현금 어 보유량이 부족한 60대 70 대들이 팔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것들 서민들이 사겠냐?" 아니죠.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부자의 아들들이 사는 거죠. 부자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고가는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부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도 돈을 내면서 세금으로 뜯기기 시작하고, 그 세금으로 뜯기는 거를 넘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금으로 뜯길 만한 돈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 초고가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양극단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초고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초고가는 누가 가지냐? 종부세도 내지 않아.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 정부에서 다 풀어줬어. 누구? 외국인들이죠. 외국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60대 70대 이 현금 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만 내놓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자와 이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양극화시켜 놓기 시작하고, 그마저도 부자들에게 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부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겠어요? 부자들이 다 팔고 어디로 가요? 다 팔고 나가죠. 다 나가요. 그럼 초고가에 누가 들어가요? 대출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종부세 없고 양도세 없고 마음대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중국인들, 외국인들. 그쵸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부자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고가에서 살던 사람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그 초고가에 세금으로 부담 갖지 않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과 좋은 집들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예수의 세력과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세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초고가 집들을 다 사게 만들고,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는 차익들을 다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자를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을 그들이 만든 거고, 자, 이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비거주 주택 종부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 비거주 주택을 올리기 시작하면 요거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직격탄이 되는 거죠.
왜 직격탄이 되냐? 비거주 주택을 종부세를 올리니까 두 가지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라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내 집이 서울에 있어요. 그죠? 근데 서울에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서울에 못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저기 대전 병원의 원장이라든가 대전 병원의 의사야. 그래서 서울에 집이 있지만 대전에 내가 뭐 전세로든 월세로든 살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거주니까 이게 올라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서 내가 원래 사는 집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내가 원래 사는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월세 혹은 전세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거주 주택 종부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격탄을 누가 받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돌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세난입니다. 전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러냐? 이미 이런 일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교회가 일산에 있으니까 일산으로 이사 가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없어. 심지어는 최근에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집주인이 150만 원 더 줄 테니까 계약 파기하자고. 계약 계약을 파기하자고. 왜냐하면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왜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집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럼 세입자가 나오잖아.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입자로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다른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좌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야 대전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놔두고 이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대전에 집 하나가 비니까 그쪽으로 가면 살 집이 있는데 왜 살 집이 없냐?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집 맞바꾸기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인프라가 있고 서울에 사업체가 있고 서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집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대전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왔으니까 이 세입자가 다시 대전으로 갑니까? 그러면 집을 얻었을 뿐이지 일자리도 없고 가정도 다 옮겨야 되고 모든 인프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나는 생각하고 있지 지금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좌파가 말한 것처럼 그럼 나 대전으로 갈게요 하겠어요? 아니죠. 서울에서 또 다른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겠죠. 그러면 집이 쫓겨난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를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져. 여러분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연예인이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티켓을 팔면서 그 공연을 해요. 티켓이 만석이야. 그러면 안표상들이 어떻게 해요? 티켓 미리 다 사 가지고 수요가 몰리니까 비싸게 팔잖아요.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냐? 지금 초고가와 비거주 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 종부세를 매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폴포트가 킬링 필드를 일으키면서 200만 명을 숙청했잖아요. 그때 누굴 죽였어요? 지식인들 죽였어요. 의사 죽였어요. 또 교수 죽여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 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야 혁명 일으켰다. 야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암 걸렸어. 자기 암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다 숙청당하니까. 그 지금 이 초고가 뭐 비거주 주택 에게 지금 종부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막 집 없는 사람들은 괜찮다. 잘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킬링필드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장의 내용을 가지고 꼬고 꼬아 가지고 결국에는 초고가 부자 아파트는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는 정치인과 중국인과 이 세력들이 세금과 상관 없는 세력들이 장악하는 땅이 되어 버리기 시작하고 또 비거주 주택 종부세로 말미암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전세와 월세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겠죠. 여러분 전셋값만 급등할까요? 아니죠. 월세값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는데 월세값이 급등하는데 얼마큼 급등하냐. 야 우리나라 몇 년 안에 뉴욕과 같이 월세가 몇백만 원 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주식이 체계적으로 박살나고 있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이 어떻게 박살나고 있고 더 이상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왜? 월세를 여러분 몇백을 내보세요. 월세를 몇백을 내기 시작하면 돈을 언제 모으겠어요? 돈 못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거나 해로 나아가고 그 진짜 이 원래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그들의 세력에 있는 외국인들이 누리는 요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과 부동산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도 나오잖아요. 집값 잡으려다가 세입자부터 잡게 생겼다 지금. 지금 당장 세입자들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 야 내가 내 집 안 사면 지금 돈이 올라가. 근데 방법이 두 가지밖에 하나 없어.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세를 내야 돼서 이대로 안 된다. 월세 올리거나 전셋값 올려달라. 그럼 세입자는 거기 계속하려면 전셋값이 올려야 돼. 월세가 올라가야 돼. 얼마나 이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억 이하에는 이제 세금을 안 매기는 이 방향으로 나가니까 20억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야 이럴 바에는 집 사자 수요가 몰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 수요가 몰리면 또 어떻게 돼요?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20억에서 막 28억, 막 29억 어, 막 19억 이렇다가 19억 됐다가 이게 20억으로 넘어가 버려. 이게 막 30억에서 40억으로 넘어가 버려. 그럼 거기서 또 세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빚내 가지고 집을 못 사요. 왜? 빚나서 집을 세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네. 그럼 세 비 빚에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 이걸 여러분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세부담은 결국 임차인이 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지금 상황들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의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쪼끔씩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지금 쉽게 그 전문적 용어들 다 빼고 제가 그냥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듣다가 또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여기 남겨 주시면 제가 지금 나누는 거 다 나누고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 이해가 되시죠? 집값 잡는 척하지만 집값 잡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집값 안 잡힙니다. 올라갑니다, 집값이. 이게 좌파 정권이 가면 항상 집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MBC 그 선거 방송 보여주면서 이 세력들이 결국엔 집값을 올라가게 만들고 화폐 가치 떨어지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배를 침몰의 의기로 나아간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지금 그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일을 하면서 사실 이 정부가 이번에 270쪽의 이 페이지를 내면서도 집값을 잡겠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정상화하겠다. 정상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들도 뭐라고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가 뭐냐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의가 뭐냐.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의가 뭐냐. 공의와 정의로 정상화하겠다. 이게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집값 잡겠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집값 잡을 아우 죄송해요. 에어컨이 지금 직방이어 가지고 이게 리모컨이어서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참아 주시죠. 다음 주에 에어컨이 오기 때문에. 자, 다시 들어가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 그 정상화의 표적이 누구였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 그룹입니다. 세 그룹. 돈 있는 부자들. 야, 이게 좌파의 특성이죠. 부르주아들을 타도하라. 이게 이재명이 만들었던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어, 집이 있다고 말하지만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세 번째, 사실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개이 아니라 우리들
월세를 내고 있고 전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을 쫙 찢어 놓는 이런 일들이 고의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정부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무능한 게 아니야. 똑똑하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무능한 정부가 뭐 무능해 가지고 270조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꼬고 꼬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략들을 짰겠어요? 무능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꼬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체로 사기치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재명이 이런 사기를 치면서 얼마나 약삭빠른지 보세요. 정치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거 아마 뉴스 보신 분 알겠지만 이재명이 부동산 세금 적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부동산으로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 억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해서 세금 확 올린 거 아니에요. 야 40억 집 사는데 너무 작다. 월 330만 원씩 내. 쭉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기 전주에 진짜 황당해서 세제 개편하기 한 주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 팔아버리고 25억 벌고 나서 자기는 1억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25억을 그러니까 순수 25억을 이재명이 분당집 팔아가지고 25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5억 벌고 야 100억 벌고 세금 몇 억밖에 안 내잖아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는 1억 6천 원밖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세금을 왕창 올려버려.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이 나라가 굴러갈지를 다 알고 있고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 걸 다 계획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도 위험하네. 내 자산도 어 많이 뜯기네.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놔두고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다 챙기고 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가지고 세금 어떻게든 안 내려고 세금 개편 바로 직전에 이 모든 걸 해결하지. 이게 우연이라고요? 일주일 전에 이걸 완전히 다 팔아 가지고 세금 개수한 거 이게 우연이라고요? 물론 1억 6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1억 6천을 딱 냈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이 지금 세제 개편안이 되기 전의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계산했을 때 1억 6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 셈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길을 알고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이거 보고 움직인다고. 근데 정치인들은 이미 미리 움직이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 뒤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과 중국인들이 버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이 표적 증세를 놓고 정상화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재명은 자기 돈을 벌고 또 부자들을 타도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이재명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 기사의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표적 증세를 놓고 정상화를 말하는데 아까 종부세를 계속 올렸다고 말했잖아요. 이 종부세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집 가진 사람 중 상위 2%에서 3%만 내는 부자 세금인데 지난해 주택 소유자 중총 1,590만 명 중에 48만 명이 종부세를 냈다. 종부세는 태별버터가 징벌과세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익을 위해 부동산 분류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인터뷰를 보면 젊었을 때부터 이 헨리 조지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이 책에 나오는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지 공개념. 이 개념에 의해서 종부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 그냥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서 문재인, 이재명까지 계속해서 뭐 하려냐? 이거 올리려고 한 거야. 왜? 그들의 사상의 기반이 뭐냐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토지 공개념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다는 건 아까도 제가 말했죠. 야, 너 40억 집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월 330만 원씩 세금 내. 월세 내는 거죠. 월세는 누구한테 낸다고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점점 세금이 많아질수록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인이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샀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정부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샀는데 정부가 주인 노릇하니까. 지금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 시킨 겁니다, 이재명이. 여러분 이 세제 개편을 말하는 토지 공개념의 핵심인 조지 헨리 있잖아요. 이 조지 헨리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든 토지의 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만 집에 여러분이 40억 집이 있어. 그러면 330억 빼서 그리고 330억 가지고 뭐 하느냐? 기본소득 딱 주는 거야. 기본소득 왜 주겠어요? 월세 올라가, 전세 올라가, 내 힘으로 내 월급으로 안 돼, 망한 것 같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때 이 정부가 어떻게 해요? 부자들에게 뺏은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 딱 주는 거예요. 폴리즘으로. 계속 악순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 왜? 지금이라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25만 원 줄 때 외쳤어야 되는데 25만 원 줄 때 이 25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만 원씩 줍니다. 왜? 지금 몇백만 원씩 안 주면 이게 나라가 안 돌아가. 월세가 몇백만 원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전세가 몇백만 원 올라간다고요. 그 몇백만 25만 원 안 받아도 돼, 받아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아니라 몇백만 원 안 받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를 치는 게 아니라 부자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노동자 계급들, 이 서민들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 가운데 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몇백만 원씩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계속 이 돈을 뺏기 시작하고 그 뺏은 돈으로 계속 돌리는 이게 여러분 좌파의 핵심 사상이자 이 사상을 만든 게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헨리 조지의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이재명이 헨리 조지를 통해 젊을 때 누구한테 배운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느냐? 자, 보세요.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상은 최초로 대한민국에 누가 데려왔냐면 예수원의 대천덕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천덕 신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대천덕 신부는 우리나라의 기도원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기독교 안에 침투해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가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대천덕 신부는 헨리 조지 사상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선구자다. 처음으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는 이 부분 저서 진보와 빈곤을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이거 대천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천덕의 직속제자들이 진보와 빈곤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대천덕을 통해서 성령 사역이 대한민국에 시작됐거든요. 성령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사역을 퍼뜨린 사람이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령 사역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진보적 사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대천덕 신부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 대천덕의 수제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종태, 예전에 제가 말했죠. 송종태에서 TCC가 나왔다고 했죠. 송종태 같은 사람이 이 희년과 함께를 만들면서 조지 헨리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과 이 조지 헨리 조지가 말하고 있는 토지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꼬아놔가지고 성경적 개념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헨리 조지가 만들었던 이 토지 공개념을 희년과 함께가 주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손존태가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우리가 많이 나왔던 최철호라는 사람이죠. 북한 갔다 와서 김정일 만세라고 했던 사람, 김정은 만세라고 했던 사람, 빨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가르치는데 기독교 이름으로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강의 시간에 뭘 부르냐?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시작해요.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친다고요. 어떤 기독교 가치관이겠어요? 가짜 희년 사상을 가르치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세제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 세제 개편이 일어난다고 시위하고 싸우는 사람들 다 이 헨리 조지에게 영향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기독교의 희년과 함께가 헨리 조지의 사상의 핵심과도 같은 중심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남 주민교회 이해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해학. 누구예요, 이해학?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것이 이해학 목사 교회에서 했던 것이, 이해학은 이재명을 키운 사람입니다. 이인영의 장인이기도 하죠. 김태년을 키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이 이해학의 영향을 받아요. 이 이해학이 이재명이 젊었을 때, 김태년이 젊었을 때, 이인영이 젊었을 때 자기가 대천덕에게 배웠던 토지 공개념을 이재명에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헨리 조지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희년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연결하여 이거구나. 아무리 불가능할 때도 외쳐야 할 일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반대할 때도 외롭게 외쳐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이 이해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이해학의 사상을 그대로 배웠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칼을 든 겁니다. 이 대천덕이 있었던 이 거기서 간첩들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수원의 세력과 이 송종태 세력과 최철호 세력과 또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해학 세력, 이 세력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 좌파를 만든 겁니다. 이인영 만들었지, 아까 봤던 이재명 만들었지, 또 저도 지금 5.18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져 있고, 뭐 손영봉 목사님, 정강 목사님 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누구요? 김디모대와 김용민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여기 출신들, CBS 출신이고, 기윤실, 아까 말한 최철호와 연결돼 있는 단체들 출신입니다. 이 신년과 함께와 연결돼 있는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년과 함께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공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제 개편을 했다. 이 공정이 공평하고 정의로가 흐르는 사회에 좌파 기독교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이 토지 공개념을 보세요. 성토모, 신년운동, 이거 다 대천덕에 의해서 이해학과 최철호가 만든 운동들입니다.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면서 성토모는 그동안 토지 공개념 등 성경적 토지 정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랑 성경적인 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거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 실루엣만 봐도 알죠. 최철호잖아, 최철호. 최철호가 지금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이론을 쌓아왔고,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세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라고. 이재명 정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주식을 얼마나 이 외국 글로벌 세력들이 침투에 들어서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 이거 완전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국회를 통과되면 이제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는, 내년 말이니까 내년 말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이재명 끌어내리지 못하고 개혁 일으키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이 세력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장악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 세력들이 꿈꾸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꿈꾸고 있는 G2 국가의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빌 게이츠가 곧 다시 한국에 오죠. 빌 게이츠와 최태원과 이재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시작한 게 SK 세력입니다. SK와 김대중이 합작봉으로 만든 게 올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선거만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 허브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재명이 글로벌리스트를 합작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AI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미래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이란 말이에요. 이 SMR을 지금 누가 만들려고 하냐면 최태원과 빌 게이츠가 합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진짜 AI 허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AI 허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I 허브 가운데 이들이 끊임없이 빌 게이츠와 최태원이 합작하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백신이에요, 백신. 왜? 경제 위기 다음에 전염병 다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AI가 이제는 끝나지 않는 에너지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빅브라더를 만들기 시작하고, 빅브라더 가운데 이걸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 이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요? 1%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 세워놓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 위해서 법을 다 바꿔놓으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나라가 땅과 건물을 다 뺏어버려요. 근데 그 나라의 1%도 안 바뀌어. 왜? 부정선거로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세워지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은 거기에 충성된 정치인 플러스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요?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기본소득 받으면서 포퓰리즘 가운데 좌파 정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계속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굴레예요, 굴레. 애굽의 굴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출애굽을 하고 아바드하지 못하도록 바이오 디지털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땅을, 가장 핵심적인 땅을 그들이 다 장악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부터인데, 조금만 더 나눌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이 기근의 때예요. 그리고 그 기근의 때의 예표가 사도행전 2장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기근이, 그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천하에 기근이 일어났고 지진이 계속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지진이 잘 일어난 땅이 아닙니다. 근데 지진이 계속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 땅인 거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을 예표하는 8세기 선지자들의 책들을 계속 인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게 8세기에 기근이 일어나는 예언했던, 아모스는 지진 2년 전에 적혔던 책이고, 호세아서도 계속해서 기근을 예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8세기가 다 같은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세기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6명이 있지만 대표적인 4명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이사야, 호세아, 또 아모스, 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한 곳이 서 있어요. 그게 미가서라고 했죠. 미가. 이 미가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미가서에 나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4가지 책은 지진과 기근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근과 지진을 허락하실 때 단순히 가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재명 정권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또는 악한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고의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미가서의 때란 말이에요. 그럼 미가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미가서 2장을 보니까 앞에 나옵니다. 앞에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이, 이 멸망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대요. 자, 요게 우리가 예전에 미가서를 나누면서도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침상에서 죄를 깨며 악을 꾸미는 거, 요거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림 모형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요거는 아합과 이세벨 때가 아니라 그 후의 때인데, 미가서가 환상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그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가서 지금 2장인데 미가서 6장을 보면 결론을 내면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 옛날 사람들인데 그들의 죄를 그대로, 예법을 그대로 지켰으니까 너에게도 저주가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아합과 같은 일들,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땅이 뺏기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 너희가 이들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이세벨에게 당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요 침상에서 죄를 깨하는 거,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싶은데 안 돼서 침상에서 골머리 앉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가서 깨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깨를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땅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 기근의 때도 똑같아요. 이들이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밭을 탐하여 빼앗아요. 기근의 때 여러분, 그냥 지진만 일어나고 막 덥기만 하고 폭염만 일어나고 막 폭우가 쏟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음녀의 세력들이 뭐하냐? 밭을 탐하여 집을 뺏어요. 토지공 개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집을 탐하여 차지하는, 집을 빼서 부동산 세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감탈하노다.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예? 뭐라고 해요?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니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산업을 강탈하기 시작하고 밭을 통해서 토지 공개물을 빼앗기 시작하고 또 세제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집을 탐하여 빼앗기 시작하는 거야. 요 일들이 이 기근의 때에 아합과 이세벨 세력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일어나냐? 자, 내가 또 보니 보이세요? 글로.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이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산업을 뺏어요. 언제? 기근의 때에. 그러니까 이 기근의 때에 동쪽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8세기 때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고. 이미 통치자들이 정의를 잊어버렸어요. 백성을 위해 안 살아가, 나라를 위해 안 살아가, 선을 미워해, 악을 기뻐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살을 뜯고 살을 먹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제사를 다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거야.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게 이해학 같은 자들이란 말이야. 좌파 목사들이 이재명 같은 자를 키운 자들이란 말이야. 이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뭐 때문에 움직여요? 내 백성을 유혹하면서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돈에 의해서. 이에 물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짓을 하느냐? 자, 9절 보이시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며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땅에 건축하고 있는 거야. 바벨론을 건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방신에 힘입은 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살 나라로 피로 제약으로 새로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 있다고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요. 진짜를 위해 재판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가 통과됐어요? 뭐가 통과됐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보안 수사법이 어떻게 돼요? 폐지가 됐어요. 나 이제 지금 5.18 조사 받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송치니 불송치니 안 때립니다. 이제 경찰에서 이제 말한 대로 나 이제 결정 나는 거예요. 이제 우두머리들의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이런 세상에 온 겁니다. 보안 수집법이 폐지되는 요런 일들, 이 세 가지 일들, 통치자들이 정의를 모르고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걸 말하지 않고 보안 수사법이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피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피로 서울을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맞습니다. 뇌물을 위해 재판하면서 이제는 검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힘을 다 잃죠. 경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시작하면서 그 세력 안에서 모든 게 움직여요. 2000년도 초반부터 경찰은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실제적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단순히 정치인과 거짓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아합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음녀와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녀와의 영적 전쟁. 그럼 이 음녀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우리가 말한 실제적인 것도 영적으로 지금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죠.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일어나서 싸워서 정권을 탈환해야 되죠. 근데 목소리를 높인다고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요거 미가서가 이거 지금 대한민국 상황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말하고 이게 7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7장에서 결론을 맺어요. 결론. 뭐라고 맺냐면 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맥송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가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길을 막게 될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딨냐라고 하는 미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니까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주께서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함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다시 불쌍히 여겨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승리를 경험하느냐?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자. 자, 아까 이세벨과 아합의 그림을 사용한다고 했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이세벨가 갈람산에서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게 엘리야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영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동쪽에 거주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길르앗에 거주했던 사람. 이게 동쪽 나라의 부르심인 거를 계속해서 이미 미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동쪽 나라의 부르심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갈멜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기업의 양떼,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는 양떼가 된 사람들, 바산과 길르앗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만나로 생활하는 자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은요 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대비하지 않는 자는 못 뚫어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바벨론을 뚫어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일수록 야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뭐 저기 막 주식이 막 깨어지고 하니까 돈을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여러분이 번 돈으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말씀 시간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다가올수록 그 기근의 뿌리가 뭐래요? 아모스가 말씀의 기근이잖아요. 말씀의 기갈. 홀로 거주하는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그 기업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길르앗에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나 하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세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몇천 년 전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미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고 미가서에서 이 일이 동쪽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만 뚫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근의 때라는 걸 깨달을수록 돈 벌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기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골방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뚫어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때 기근의 때 다윗장막을 세우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 요셉의 창고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